안녕하세요, 쿵킴입니다. 오늘은 운전대 잡은 김에 푸켓 교통수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푸켓 교통수단을 말하려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룹 형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극과 극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가족여행이고 그리고 기간이 짧을 때, 그리고 나는 혼자고 기간이 아주 길 때, 이럴 때 어떤 교통수단이 가장 유리한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여행이고 기간이 짧을 때는 렌트카를 전 추천드려요. 렌트카. 그리고 내가 솔로고 기간이 좀 길다 할 때는 오토바이 렌트를 추천드려요. 오토바이 렌트는 국제운전면허증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왜 그런 거 하니, 양쪽 극과 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한테 적절한 걸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통수단의 종류는 뭐 간단하게 뭐 정리하면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자, 렌트카 있다고 그랬죠, 오토바이 렌트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랩을 가장 추천드리거든요. 현재는 그랩카가 있어요. 그랩카는 뭐 택시랑 똑같은 거예요. 콜택시, 카카오 택시랑 똑같은 거죠. 그랩카가 있고, 그랩 모터바이크가 있어요. 그리고 뚝뚝이 있어요. 뚝뚝. 5가지입니다. 5가지.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럼 우선 렌트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렌트카를 그럼 어디서 렌트하느냐? 가족 단위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렌트카는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을 렌트하면은 공항에서 렌트해서 공항에서 반납하는 거예요. 공항에서 렌트해서 공항에서 반납한다. 그리고 가끔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거 뭐 렌트카 업체가 어디 있어요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미리 보통 다 허츠나 이런 렌트카를 미리 예약하고 오시잖아요. 그 렌트카든 뭐든 푸켓 공항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딱 그 출구에 다 수속 다 마치고 출구로 나오면은 거기 다 있어요. 1층에 다 있어요. 뭐 렌트카, 뭐 심카드 수령하는데, 심카드 파는데, 투루무브, 뭐 통신사별 다 있겠죠. 그 은행 뭐 환전하는 데도 다 1층에 다 있고, 그리고 뭐 거기 택시 부스도 있고 1층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렌트카는 거기서 공항에서 픽업해서 공항에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심플하고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렌트카를 할 때 기간이 짧으면은 이제 당연히 가격은 비싸겠죠. 근데 여기 이제 푸켓을 코로나 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한 달에는 15,000바트예요. 한 달에 15,000바트. 15,000원짜리도 있고 12,000원짜리도 있고 뭐 만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관광객이고 처음 와서 그냥 급하게 빌린다 하면은 무조건 15,000바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5,000바트면 한 달이면 하루에 500바트죠, 그쵸? 하루 500바트. 뭐 공항에서 내가 일주일을 빌린다 하면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그럼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이제 보통 이제 하루 빌리는데 800에서 1000바트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작은 차들은 그럼 25,000원에서 35,000원이에요 그건 이제 가격단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렌트카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지금도 보시지만 푸켓은 이 운전대가 반대편에 있거든요. 요게 가장 좀 애로사항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도 보면은 나 푸켓 가서 운전하고 싶은데 운전대가 반대라 가지고 그냥 안 할란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유리한데, 또 이걸 안 하면은 여행이 너무 불편해요. 짧고 가족여행인데 내가 운전을 안 하려고 하면은 여행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오른쪽 운전을 거의 20년 한 사람이거든요. 오른쪽 운전을, 우측 통행을 20년 하고, 운전대가 이제 좌측에 있죠. 여기는 운전대는 우측에 있고 좌측 통행을 하잖아요, 그쵸? 저도 20년 한 사람인데 하루 이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할만해요. 이 운전할 때 옆에서 말을 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기 때문에 운전할 때 말 시키면 안 되고, 건너서 좌측으로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면서 우측으로 그냥 진입을 한 거예요. 근데 하필 거기가 내리막이고 커브길이었어요. 당연히 저쪽 반대편에서 제가 안 보이겠죠? 내리막이고 커브길이니까. 그 정면 충돌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렌트카 중에 이제 허트 같은 게 유리한 이유는 차가 거의 반파됐어요. 반파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바꿔주더라고요, 다른 차로. 일반적인 뭐 개인한테 렌트를 하면은 그런 건 없겠죠.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돈도 계속 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렌트를 내가 장기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세요. 페이스북에 거기에 보면 개인이든 업체든 올려놓은 데가 많거든요. 거긴 다 믿을만하고 다 믿을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시면 유리합니다. 렌트카 얘기는 그 정도. 그래서 가족이면 렌트카가 좋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 근데 내가 개인이고 남자고 솔로다, 그럼 오토바이로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는 렌트카는 공항에서 바로 픽업하잖아요, 그렇죠? 오토바이는 공항에서 바로 픽업하진 않아요. 실제로 공항에서 픽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항 근처에서 찾기도 힘들어요, 오토바이 렌트는. 처음에는 와서 이동을 먼저 시내로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렌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차피 돌아갈 때는 다시 또 돌려주고 한 번은 이 택시를 써야 돼요. 그럼 이제 내가 공항에서 이제 그러면 내가 공항에 도착했다. 지금 이제 이 영상의 기준은 여기서 살 사람들 기준이 아니에요. 여행 오시는 분들 기준, 여행 오시는 분들. 자, 공항 도착했을 때 그러면은 가장 편리하고 대중적인 방법이 뭐냐 했을 때는 택시예요. 택시인데 1층에 부스가 있어요, 안에 내부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바통 같은 데 기준으로 하면은 800바트 부를 거예요. 800바트. 그리고 밖에도 똑같은 부스가 하나 더 있어요. 같은 부스예요. 밖에는 더 싸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더 싸진 않고요. 근데 이제 가끔 거기서 바깥 부스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을 상 눈을 돌리시면은 광장 가운데쯤에 살짝 조그마한 부스가 있을 거예요. 거긴 조금 더 싸요. 거긴 600바트나 700바트, 한 1-200바트 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내가 예약이 미리 안 됐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싸게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라는 게 시간이 12시가 넘어가면은 이 가격이 약간 변동폭이 있어요. 할증 비슷하게 뭐 1200, 1000도 받고 1200도 받고 뭐 1300도 받고 하더라고요. 밤 넘어가면.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럼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KLOOK 크룩이라는 앱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최근에 동남아 여행할 때 많이 쓰는 앱이에요. 거기 이제 뭐 차도 예약할 수, 픽업 샌딩 서비스도 예약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마사지도 예약하고 뭐 여행 투어도 예약하고 이런 사이트예요. KLOOK 크룩으로 예약하세요.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싸고 크룩으로 예약하면 500바트나 400바트 정도 할 거예요. 그랩 택시랑 비슷할 거예요. 그랩 택시도 아마 그거보다 더 나올 거예요. 크룩이 제일 쌉니다. 공항에서 뭐 차를 렌트를 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시내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수장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이런 밴이라든지 이런 택시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택시도 이제 두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밴이 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승용차가 오는 경우가 있고, 고를 수 있어요. 크룩에서. 밴은 약간 큰 차 아시죠? 뒤에 짐 다 싣고 이제 뭐 5명이면 탈 수 있는 게 밴이고요. 스타렉스 같은 거. 그리고 승용차는 뭐 이런 승용차 뭐 무슨 다 이런 게 택시예요. 근데 굳이 택시라고 이렇게 미터 택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터 택시가 진짜 간혹 보이고, 일반 이런 승용 택시가 많아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처음 올 때 아예 처음부터 오토바이 타려고 캐리어를 끌고 오지 않고 배낭을 메고 왔거든요. 배낭을 메고, 배낭 큰 걸 하나 메고 골프백을 들고 왔어요. 골프백을. 그래서 오토바이다 싣고 다녔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골프백은 오토바이 앞에 놓을 수 있어요. 뒤로 매도 되고. 그러니까 배낭을 메고 골프백을 오토바이 앞에 거기 놓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렌트카도 싫고 오토바이도 렌트 안 할 거다, 무섭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이제 나오죠. 이제 마지막 방법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랩 택시예요. 그랩 택시 가격은 이제 올라타면은 200에서 300바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싼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일 저렴한 거, 내가 차도 안 빌리고 오토바이도 안 빌리고 대중교통은 없으니까 했을 때 가장 저렴한 거는 그랩 모터바이크예요. 그랩 모터바이크는 올라타면 50바트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단위가 50, 100, 150, 200, 250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리별로. 그 다음에 결정되는 거는 뚝뚝이에요. 뚝뚝은 사실 뭐 좀 말씀드리면, 그랩카는 이제 200, 300, 4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간별로 2, 3, 4, 5, 6 이렇게 올라가고요. 뚝뚝은 좀 애매해요. 사실 뚝뚝은 사실 이게 정해진 그게 없거든요. 부르는 게 값이라 가지고 흥정하기 나름이고, 뚝뚝 같은 경우에는 100, 200, 300 이렇게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200, 300. 근데 흥정을 잘 해야 돼요. 미리 흥정을
하고 난 뒤에 타야지 흥정 없이 탔다가 나중에 싸우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뚝뚝하고. 근데 그냥 여행지 와서 싸울 필요 없으니까 흥정을 잘해야 돼요. 100, 200, 300, 400, 500. 그리고 밤에 타면은 보통 이제 500에서 500 그냥 올라타면 500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렌트하는 거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오토바이는 하루에 200에서 300바트예요. 이런 작은 스쿠터는 하루에 200에서 300바트예요. 뚝뚝은 올라타면, 그랩카는 올라타면 200에서 300바트예요. 자, 어떤 게 유리해요? 24시간에 하루에 200에서 300바트, 한 번 타는데 200에서 300바트.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거리가 좀 있는데 가면은, 그랩 모터바이크도 사실 타가지고 거리 4km 넘어가면은 200바트예요. 한 번 타는데. 그러니까 오토바이 렌트가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뭐 개인이라든지 남자 솔로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커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토바이를 선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가족이라든지 그룹이 크다든지 하면 오토바이는 또 의미가 없겠죠. 레드 자켓이 있어요. 길바닥에 레드 자켓. 아저씨들, 오토바이 아저씨들 있잖아요. 레드 자켓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태워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무데 있는 게 아니고 꼭 스팟에만 있어요. 그건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번화 같은 데만 있지, 길바닥에서는 또 못 잡아요. 이건 제가 이제 경험담인데, 그때 제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그냥 오토바이도 고장나고 차도 고장나고 해가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걸어갈까? 거리는 한 5km 6km 되는 거리였는데, 그냥 걸어가야지 하다가 도저히 못 걷는 게 너무 멀어. 그리고 푸켓이 왜 교통순환을 잘 보고 와야 되냐면은, 푸켓은 일반적인 이런 길에는 뭐 저기 번화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길에는 큰일 날 뻔했네. 보도가 없어요. 보도가 어떤 큰 길이나 이런 길에만 있고, 일반적인 웬만한 길에는 보도가 없어요. 보도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차가 옆으로 그냥 쌩쌩 지나다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라타고 다녀야 돼요. 자전거 타고 다니더라도 어디 올라타고 다녀야지, 걸어 다니면 진짜 위험해요. 보도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가다가도 보도가 중간에 끊어지고, 유흥가 같은 데나 보도가 있지, 웬만한 길에는 보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타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걸어갈까 하다가 레드 자켓을 한번 세워보려고 걷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걷어도 못 만나요. 레드 자켓은 만나기 힘들어요. 딱 있는 자리에 있어요. 번화가라든지 아니면 무슨 나이트 마켓 같은 데 근처에 있든지, 아니면 병원 근처에, 아니면 유흥가, 아니면 쇼핑몰 이런 데 있지, 아무 데나 없어요. 그러니까 레드 자켓을 차오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랩을 불러야 돼요. 그랩을. 근데 그랩도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고, 그랩을 보면은 어떤 데는 키면 그랩이 안 나오고 그랩카만 나와요. 근데 그랩카는 너무 비싸죠. 혼자 타는데, 혼자랑 2명 타는데 그랩카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부르기가 좀 그래요. 그랩 모터를 불러야 되는데, 뭐 2명 3명이면 그랩카 불러도 사실 상관없죠. 그런데 이제 혼자서 그랩카를 부르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랩 모터가 안 뜨는 경우가 가끔 당황스럽죠. 그러면은 가격을 3배씩 내야 되니까 혼자서 조금 걸어서 이동하면은 떠요. 그랩 모터가 떠요. 그건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그랩을 잘 활용하라는 이유가, 그냥 일반 레드 자켓 타도 되긴 해요. 사실 번화가나 되는데, 문제는 밤늦게 이건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밤늦게 자, 뭐 해변에서 해변 가는 길, 아니면 뭐 저기 시내 바통비치에서 만약에 푸켓 뭐 센트럴이나 푸켓 타운으로 들어오는 길, 이런 길들을 보면은 큰 길로 다니면 문제가 안 되는데 새길이 꼭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굳이 그랩 모터바이크가 아니고 일반 모터바이크, 아무 모터바이크가 지나가다가 길바닥에 서 있는 애들 잡아 타면은 큰 길로 가도 되는데 굳이 새길로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새길로? 이유를 모르겠어요. 새길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새길로 가면은 사실 가로등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애들이 그러니까 나쁜 마음 먹고 미리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서 기다려라 해놓고 출발해가지고 새길로 가면은 사실 방법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등록된 뭐 그랩 같은 거나 아니면은 여러 명이 같이 타다가 이렇게 돼야지, 혼자 다니는 건 진짜 위험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전이, 어쨌든 해외 나와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거든요. 푸켓 교통수단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5가지인데, 크게 보면 렌트카가 있죠. 렌트카는 가족 단위일 때, 그리고 공항에서 픽업해서 공항에서 샌딩 다시 반납한다. 그 다음에 내가 솔로다, 혼자다, 아니면 커플이다 하면은 오토바이 렌트.
국제운전면허증 있으면 되고, 하루의 비용은 200에서 300바트다, 태국 돈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싫다 하면은 제일 저렴한 게 그랩 모터바이크다. 그랩 모터바이크 50에서 100바트에 시작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랩 카가 있고, 뚝뚝이 있는데, 이제 뚝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 뚝뚝은 참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뭐 한 100바트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까운 거리는 뚝뚝은 어차피 자기들도 놀면은 어차피 놀아봐야 돈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뚝뚝 타면은 500바트 불러요, 번화가 같은 데서는. 왜냐면 그 근처에서 뚝뚝 타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처에는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100바트 200바트 거리는 걷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올라타면은 보통 500바트 불러요. 걔들도 다 아는 거죠. 이 사람 빠통에서 온 게 아니고 아마 저쪽에 어디 카론이나 카타나 뭐 라와이 이쪽에서 온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세게 불러요. 그리고 대충 거리 조금 더 멀다 싶으면 1000바트도 부르고, 좀 사람이 어리버버하다 하면은 이제 1000바트 넘게 부르죠, 사실. 그래서 뚝뚝은 부르는 게 가격.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교통수단의 개념은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고, 사실 대중교통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이런 뭐 택시라든지 뚝뚝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싸면은 사실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쵸?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대중교통이 없으면서 다른 교통수단이 비싸니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대중교통이 없으면서 다른 교통 뭐 뚝뚝이라든지 그랩카라든지 뭐 그랩 일반 이런 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싸면 사실 이 영상 만들 필요도 없어요. 대중교통 없는 걸 이용해서 다른 교통수단들을 너무 비싸게 받아먹으니까, 심지어 그 레드자켓 아저씨들도 있죠. 이 태국 사람들 좀 좋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건 이제 마지막이니까 약간 네거티브 좀 할게요. 저는 항상 네거티브는 처음에 안 하고 마지막에 합니다, 항상 제 영상은. 태국 사람들 되게 순진하고 착한 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여기는 관광지잖아요. 근데 관광지라고 하면은 여기는 여기 사는 사람 자체가 로컬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다 돈 벌러 온 사람들이에요. 외지에서 돈 벌러 온 사람이 다 여기 모였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순진한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여기는 완전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순진한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갔다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길바닥 잠깐 세웠거든요. 근데 거기가 하필, 여기는 이제 교통 주차 위반을 하면 밑에 자꾸 붙여요, 못 가게. 딱지 떼가지고 뭐 번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요. 락을 걸어요, 밖에다가. 그러면 돈을 내야 돼요. 경찰서 와서 바로 돈을 내야지 그걸 경찰서 무전 때리면 이제 와서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오토바이 아저씨들이 기다려요, 옆에서. 그 딱지 끊는 사람들 거 경찰서 태워주려고. 근데 처음이라서 이제 잘 모르니까 경찰 위치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 근처에. 100바트 일단 부르더라고요. 근데 타서 가봤더니, 실제로 가봤더니 여기 바로 옆이에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결국 50바트 주고 말았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타면은, 그리고 제가 푸켓타운에서도 똑같은 경우 있었어요. 오토바이 아저씨인데 탔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순진하게 뭐 이렇게 탔는데, 뭐 어디 저기 좀 갑시다. 50바트면 되는 거리에요. 바로 고함이니까 200바트 부르더라고. 200바트. 그래서 와, 푸켓은 진짜 정신 안 차리면 눈 감으면 코 베어. 서울이 옛날에 눈 감으면 코 베간다 그러네, 서울이. 근데 이거는 서울이 문제가 아니고 이 더해요, 더해. 50바트면 가는 데를 200바트 부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아래로 훑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이냐, 외국인이냐. 결국은 얼마예요 하면은 뭐 300바트고 50바트짜리가 How much is it 하면은 200바트고, 뭐 따올라이 캅 하면 이제 100바트.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영상들이 이제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될 수 있으면 그랩이나 이런 걸 이용하라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뭘 사라 그래요. 그리고 자꾸 어디를 데려다 준다 그래요. 근데 좋은 물건을 소개해 주거나 좋은 곳에 데려다 주면 사실 좋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꾸 나쁜 물건을 사라 그러고, 그 사람을 뭘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해외에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목적지가 있어서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내가 좋은 물건을 사줄 테니, 아니면 좋은 곳을 소개해 줄 테니 나를 따라가자. 그 따라가는 게 바보입니다. 그걸 따라갑니까? 근데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투어 같은 걸 예약할 때는 다 픽업 서비스를 다
패키지라 그러나요? 다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특별히 이동하는 건 걱정이 없는데, 이제 개인용으로 안 돼 이제 투어 나가지 않는 날 이럴 땐 이제 좀 이동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 여기다 붙일게요. 저번 영상 붙일게요. 저번 영상에 붙일 텐데 여기 보세요. 꼭 보세요. 그래서 제가 숙소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숙소 위치가. 내가 여기 현재 차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뭐 교통수단을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대중교통이 없으니, 여기 이제 푸켓은 대중교통이 없다는 게 이제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이죠. 왜냐면 한국에서 있을 때는 내가 차가 다 있고, 뭐 아니면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차가 있어도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좀 미리 좀 알고 오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주세요. 코멘트로 혹시. 미리 알아보시고 오시면 좋다. 미리 알아보고 오면 좋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